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페니메토 제주꾼입니다. 오늘은 제 모습이 아니라 하얀 배경이 바로 제주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정말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제가 올리고 있었죠. 많은 학생들에도 도움을 준다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더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제 나이가 벌써 29이라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20대 마지막 20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저의 삶을 되돌아가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Draw My Life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Draw My Life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첫 신혼생활을 했던 곳 바로 중구 중림동 서울역 근처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갓난 아기 시절에 정말 우렁찬 울음소리로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 저는 당시에 엄마의 식센스가 아니었으면 출생할지도 몰랐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그 엄마 뱃속에서 정말 활기차게 뛰어놀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표정이 완전 슬프죠, 속상하죠. 너무 뛰어노니까 아마 배가 아프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어떤 이상한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애가 조용하지? 너무 조용한 거야. 평상시에 그렇게 뛰어노던 애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오 마이 갓. 왜냐면 제가 탯줄에 목이 감겼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쇼크 먹어서 이건 바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해버려서 엄마의 배에 흉터를 남겨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진짜 지금도 너무 죄송하고 한데 엄마가 정말 귀여우신 게 탯줄에 목이 감긴 아이는 되게 똑똑한 아이로 자라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되게 엉뚱하시죠? 그리고 1992년 7월 17일 바로 제헌절에 제가 3.1kg로 우렁찬 목소리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저 제주꾼은 정말 어릴 때 그렇게 장난꾸러기가 아닐 수 없었다고 해요. 활기차게 뛰어노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좀 몸이 아팠던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항상 좀 많이 누워있던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고 8살쯤에 이제 제주꾼 어느덧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가 되었죠. 당시에 제 몸이 건강해지길 바랬던 부모님은 서울에서 그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바로 수락산 근처로요. 그래서 산의 전기를 마시면서 저는 되게 건강하게 다시 좀 몸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병과는 결투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성격이 워낙에 또 내성적으로 변해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좀 적응하려던 제주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든 시절을 겪게 되었어요. 서울로 다시 공부를 하러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서울로 이사했을 때 제가 이미 성격도 내성적인 상태에서 친구들과 사귀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학생들한테 많이 또 좀 괴롭힘을 당했었죠. 그것도 여학생들한테요. 오히려 제가 목소리가 또 워낙에 여성스럽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약간 bully, cool kids 얘네들이 절 왕따 아닌 괴롭힘을 또 시켰죠. 되게 많이 좀 당시에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무사히 마치고 나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 바로 남고 나오게 되었고요. 1992년이 무슨 해였나봐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정말 많은 애기들이 태어나서 문과만 하더라도 17반, 이과만 하더라도 거의 14반 정도, 총 30반 이상이 되었었어요. 지금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반에 막 40명도 넘었었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92년생 학생들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고2 때부터는 제가 점점 공부를 못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자를 하느라 항상 하루 종일 학교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펜도 잡기 싫어, 또 완전 학교에 있는 것도 싫은 거야. 그렇게 있다가 맨날 어쩔 수 없이 약간 10시 반까지 이제 학교에서 야자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집에 또 쓸쓸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 한 거지 싶기도 하고 2011년도 대비 수능 이제 7차 교육과정도 마지막 시기인 완전 최악의 상황이 닥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막 거의 화산에서 뭐가 폭발하듯이 막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살 딱 되면서 전문대로 방송 영상 미디어학과로 이제 진학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말 그대로 방송국에서 하는 전반적인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촬영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이제 조명 설치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편집 같은 거 연출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PD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이제 저의 인생을 또 바꿔버리게 되는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저랑 너무 성격도 안 맞는 그런 군대라는 장소에 제가 신체 검사 2급을 맡게 되고 심지어 그 GOP 최전선으로 가서 북한군과 마주보고 경계 근무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어떤 한 선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뉴욕에서 대학교를 나오셨던 분이었어요. 뉴욕. 오 마이 갓. 완전 저에게 와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저는 나도 그럼 한번 영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캐나다로 여행이 아니라 어학연수를 가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비행기에 오르게 되고 제 직구는 캐나다, 바로 몬트리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이었죠. 그게. 제가 당시에 몬트리올로 가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모든 게 불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면 몬트리올은 그 당시 옛날에 프랑스 이제 식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봉줄, 뭐 살루트, 막 이런 약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 막 듣고 정말 영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어도 해야 되고 막 머리가 찌근찌근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도대체 캐나다 몬트리올로 갔냐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한국인 그 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몬트리올이 짱이다 싶었던 거죠. 단순히 한국인이 적었기 때문에 저는 갔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스티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23살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스티븐이라는 이름을 이제 영어 이름을 달고 살다가 캐나다 그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Why Steven? 도대체 왜 스티븐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한국 이름이 도대체 뭐니? 그래서 저는 이제 I'm 재영창 해서 재영장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넌 you're Jay 라고 하시더라고요. 넌 Jay. 정말 제 한국어 이름에서 딴 이름이었던 거예요. 정말 한국인들은 많은 영어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죠. 뭐 Chris, 뭐 Julia, Peter, 뭐 Evan, Blair, James 이런 식의 이름들 한국어 이름을 쓰라는 거죠. 왜 굳이 버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23살 인생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I love Canada 항상 그렇게 살았죠. 저는 캐나다에서 살면서 유튜브가 되게 활성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유튜브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상태였었기도 하고요. 보통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유튜브 정말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캐나다에서 한 유튜버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디바 제시카. 제시카라는 이제 유튜버를 제가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분의 그 English 이거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래서 되게 동경했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길로 이제 서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귀국을 했던 거죠. 그렇게 24살이 되었고 저는 학교 2학년으로 복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창 제가 많은 걸 보고 배우다 보니까 내가 뭘 했던 걸까? 24살 공부, 일, 뭐 자격증, 뭐 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좌절감, 전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살이라는 나이에 편입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 꼭 외대로 가자 이 마음이 굳게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25살 1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학원이랑 집, 그래서 학원, 집, 학원, 집, 학원, 집, 학원, 집, 학원, 집, 학원, 집 이렇게 저의 생활이 1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완전 힘들었어요. 진짜 울고 싶을 때도 되게 많았고 그냥 울음의 바다로 그냥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평상시 학원 갈 때도 꼭 단어장 같은 거 들고선 밤중에 그렇게 다녔었어요. 새벽이랑 밤에 어두운 밤에 다닐 때마다 항상 희열감이 가장 극대화됐거든요. 그렇게 10시 반까지 공부하고 저는 항상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항상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국 외대 편입시험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이 외대 시험을 보고 나서 아직도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학교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본관 엄청 크다고 생각했고 일단 전적 때인 전문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와 여기 진짜 제발 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완전 좌절. 망했다. 난 시험 망했다. 어떡하지? 이 마음밖에 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시험 잘 봤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시험 합격했던 거예요. 합격하고 나서 정말 쾌거를 이룬 거죠. 그렇게 제가 원하던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지만 학교 들어가고 나서가 이제 고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어, 전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일본어, 뭐 영어 공부를 한 적은 많았고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 학교 학생들 정말 뭐 진짜 다양했어요. HSK급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중국어 기본, 또 외고 출신도 많았고요. 이 사람들 진짜 너무 뛰어난 중국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저는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성적이 C플로 도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2.44라는 학점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3학년 1학기였고요. 저는 그래서 편입 왜 했지? 외대? 중국어? 도대체 왜 선택한 걸까? 약간 되게 자괴감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학교에서 어떤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북경으로 2주 동안 가는 그 코스를 밟게 되었고요. 2주 동안 중국어에 대한 어떤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배워보는 중국어, 뭐 처음 배워보는 회화, 그리고 중국인들의 어떤 삶,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중국어에 어떤 흥미를 되게 갖게 되었어요. 你好,早安,你怎么样?你吃饭了吗?中文. 그래서 많은 중국어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 상태로 대만으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만으로 캐나다 때처럼 어학연수를 1년 동안 다녀오게 돼요. 그렇게 중국어를 많이 배우려고 했었고 저의 이름은 이제 원래 재영 이 이름에서 짜이롱, 그래서 짱짜이롱이 제 중국어 이름이거든요. 그 짜이롱이라는 이름으로 1년 동안 대만에서 생활하는 이제 많은 경험을 또 하게 돼요. 제 28살 그때 캐빈 크루 한번 승무원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되게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8월부터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주항공에서 공채를 했었어요. 하반기 때. 그래서 서류가 통과됐던 거예요. 그 길로 면접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정말 슬픕니다.
190cm가 넘는 되게 잘생긴 남자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나는 175인데. 그리고 얼굴도 그분들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는데. 좌절감. 제주항공 빠이빠이 되었죠. 그렇게 제 승무원으로서의 준비 길이 끝나지 않게끔 전 외항사를 준비를 했어요. 뭐 카타르, 뭐 에티하드 또는 뭐 에미레이트 이렇게 여러 이제 항공사를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 바이러스 이게 발생하면서 저는 승무원의 꿈을 접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유튜브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회사에도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 관련 회사에 취직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병행하면서 현재는 정말 많은 이제 제 학생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죠. 지금은 제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학생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거고 이제 29살, 이제 앞으로 30살 되면서도 더 많은 일들을 펼칠 거예요. I love you guys. Thank you.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페니메토 제주뿐이었습니다. 안녕.